일단 임대주택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재로 같이 이제 천천히 같이 갈게요. 교재는 222페이지를 펴보세요. 222페이지 보시면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게 나오죠. 임대주택 정책. 여기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죠. 222페이지 찾으셨어요? 이렇게 222페이지.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 세 가지예요. 임대료 규제랑 보조 정책하고 공공이 있는데, 공공은 이제 따로 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28에 나왔던 문제 정도 이제 풀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이에요. 아까 제가 이 가격 규제는 그냥요 직접적 개입 수단이었어요. 직접이죠. 그래서 이제 임대료 규제는 자 따라해보세요. 최고 가격제. 자, 우리가 최저임금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최저임금제는 이걸 놓고 못 내리는 거잖아요. 최고가격제는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7천만 원에 이제 시장에 대한 임대료, 균형 임대료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데 어떻습니까? 이 가격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보다 자 우리가 임차인을 위하면 높은 가격으로 가야 돼요, 낮은 가격으로 가야 돼요. 최고가격제라고 하고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죠. 상한제로 해서 이 위로 못 올리게 하는 거죠. 최고가격을 설정해서 임대료 상한제 임대인을 하고 그 이상의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이 두 가지예요. 높게 쓸 때와 낮게라는 게 보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여러분들 임차인들을 위하게 되면은 가격을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죠. 만약에 이렇게 올려서 규제를 하게 되면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올린 사람도 없고요. 다른 데 임차인이 7,000원 받으면 여기가 8,000원 받으면 임차인이 안 가죠. 다시 균형으로 온다. 따라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높게 쓸 때는 변화가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낮게 쓸 때 변화가 생기겠죠. 낮게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따라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왜? 임대료가 떨어지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기피하고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이 규제는 높게 쓸 때 변화가 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낮게 쓸 때 이 초과 수요에 대한 걸 내놓고, 자, 이건 약간 제가 우리 이제 그 기본서랑 연결시켜서 보겠는데요. 여기 단기장기라는 게 나오죠. 단기장기. 그래서 단기에는 좀 효과가 있는데 장기에는 효과가 좀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단비장탄 아시죠? 단기는 탄력적이었어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었어요. 그럼 반응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격과 양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급이 못 줄어요. 가격을 상승해도 양을 못 줄인다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가격 떨어뜨려도 못 줄이는데, 아까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가 7,000인데 6,000으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초과 수요. 그럼 사는 사람들이 더 많죠. 15개에 대한 게 있고, 만약에 여기에 10개라면 5개의 초과 수요밖에 안 벌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초과 수요가 15개 벌어지는데, 우리가 단기는 여기 이제 따라서 완전 비탄력. 공급자들이 완전히 불리하기 때문에 못 줄여요. 그럼 이제 기존 임차인들이 이제 혜택을 보죠. 그만큼 기존 임차인이 임대에 대한 그 가격이 떨어지니까 혜택을 받아서 단기에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자, 따라서 장기는 그냥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면, 자, 어떻습니까? 아까는 공급을 줄였어요? 아까 못 줄였어요? 근데 공급을 줄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프가. 그럼 아까 여기가 15개고 얘가 10개였으면 5개로 줄어버려요. 그러면 따라서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10개 정도 나기 때문에 장기에 가서는 그냥입니까? 또 초과 수요가 더 많이 벌어집니까? 더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단기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만 어디서 더 초과 수요가 많이 벌어집니까? 장기에 가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 안 좋아서 다시 가볼게요. 자, 따라서 단기는 비탄력적이다.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사는 사람은 많아지죠? 그건 못 줄이잖아요. 기존 임차인들 그렇게 혜택 가서 초과 수요가 5개밖에 안 난 거죠. 맞나요? 근데 장기로 가서 그냥입니까? 5개를 더 줍니까? 그럼 15개의 수요와 5개에 대한 공급에 대한 10개의 초과수요가 많이 일어났죠? 그럼 어디서 더 초과 수요가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장기죠, 장기.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장기는 더 좋아질까요? 좀 안 좋아질까요?
장기에 가서는 공급이 더 많이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자, 어떻습니까? 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따라서 더 많이 반응한다. 그럼 초과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죠? 근데 더 공급이 또 감소하는 걸 탄력적이라면 더 많이 발생하니까 탄력적일 때 더 많이 더 커진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낮게 하게 되면 임대료 떨어뜨리게 되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했죠. 그럼 공짜 투자를 해요, 안 해요? 그럼 질적 수준도 저하되겠죠. 그래서 공급도 감소한다. 용도가 전환되고, 그 다음에 또 이동이 어떻게 돼요? 이동이 활발할까요? 임차인들이 저하될까요? 저하돼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암시장. 자, 우리가 피 붙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중 가격이 형성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암시장 가격으로, 우리가 이제 암시장이 형성된다는 거는 암표 팔 때 아줌마들이 박수 치면서 팔아요? 모자 쓰고 와요. 그래서 일로 와봐요. 그래서 음성적이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생기겠죠. 이런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는 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장기에 더 안 좋아진다. 장기에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충학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 저자가 쓰신 거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223페이지 가시면은 효과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도 어떻게 돼요?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초과 수요는 벌어지겠죠. 투자를 기피하고 질적 수준이 좋아지는데 장기 가서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면서 용도 전환이 되면서 초과 수요가 그냥입니까? 더 많이 발생합니까? 그럼 이동도 저하되고 암시장이 형성되죠. 그럼 장기에는 더 효과가 있나요? 더 악영향인가요? 악영향이죠. 그래서 밑에 핵심을 보시면 임대료 규제 효과라는 박스가 있죠. 천천히 읽어볼게요. 기존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할까요? 당연히 가격 떨어지니까 감소할까요? 자, 양만 감소해요. 질도 떨어져요. 그럼 기존 임차인의 단계는 아까 혜택이 있었다 그랬죠. 주거이동이 저하되지만 혜택이 있어서 새로운 임차인이 더 높은 암시장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고요. 불리해지고. 자, 3번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는 것은, 자, 따라서 반응을 못한다. 따라서 못 줄인다. 그럼 시행 효과가 있다. 찾았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임대료가 하락해도 공급량을 줄입니까? 감소가 좀 적어집니까? 그럼 임차인한테 혜택이 더 커지죠? 자원 배분 효율성이 좀 저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공급이, 자, 따라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전혀 못 줄이죠. 그럼 임차인의 소득의 일부가 어떻습니까?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한테 가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4번에 가시면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더 좋아져요. 또 공급이 많이 감소해요. 따라서 나빠진다.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죠. 그래서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염두에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보조정책이라는 것은, 일단은 제가 요 프린트 위주로 좀 갈게요. 보조정책은 요것만 좀 체크를 하세요. 이것만.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요 정도니까 다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좀 끊긴 게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가시는데. 다음에 보조. 아까 보조금을 준다는 건 간접이죠. 그래서 보조가 나오면 보조금을 준다는 건 그냥이야. 이건 간접이야. 먼저. 그래서 임대료를 보조함으로써 임차인이 더 많은 임대주택 소비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만큼 보조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안 증가하겠어요?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그러면 실질 소득도 높아지죠? 그럼 주택 수요도 높아지고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자, 따라서 비주택 수요, 다른 수요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효용도 커진다. 따라서 다 증가가 나온다. 증가 나와요. 요 1, 2번에다가 좀 별표 쳐보세요. 자, 단기는 공급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못 늘리잖아요. 그럼 단기는 그냥입니까? 수요만 늘어납니까? 그럼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임대인만 초과는 없겠죠? 그럼 단기는 누구한테 혜택하죠? 임대인. 장기는 공급이 증가하죠? 따라서 공급은 증가한다. 반드시 증가하죠. 아까 임대료 규제는 감소했기 때문에. 그럼 임대료가 공급이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상승해요? 하락해요? 그럼 임대인은 정상인만 먹죠? 그럼 누구한테만 혜택을 갈 수 있죠? 임차인한테만 혜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볼게요. 225페이지 가시면 그 밑에 주택 바우처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따라서 쿠폰으로 준다. 그래서 옳은 지분을 많이 뜨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기출, 주택 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우리나라도 주거급여 제도가 없어요? 아까 있어요. 있죠. 그래서 주거복지 향상, 주거급여 제도, 소비자 보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사셨죠?
그래서 보통 언급이 없으면 다 이게 임대료 보조가 다 우리 지금 보시는 주거급여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쿠폰으로 주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좀 더 넓히겠지만 이 집세 보조, 가격 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또 추가적일 게 있는데, 자, 요거 정도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만 풀 정도만 가면은 이제 요번 강의는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요 기출 확인 스타트. 자, 지금 객관식 문제하기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좀 자신감 있게 몇 번이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2번이 정답이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객관식 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도전을 하는 거죠. 오늘 저번에 이제 OX 문제는 받으셨죠? 근데 푸시는데 이런 게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임대료 상한을 금원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가격을 싸게 판다. 싸게 팔면은 수요자들이 늘어나죠. 그럼 공급가잉이에요? 초과 수요예요? 초과 수요이지 공급가잉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가격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공급 가잉이 되겠어요? 초과 수요가 더 발생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자, 보조를 해주면 저소득층한테 실질 소득이 아까 향상됐었죠. 그 다음에 자, 보조를 하게 되면요. 아까 장기적으로 그냥요. 공급도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맞나요? 늘어났고요.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가 낮아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죠. 있고요. 아니, 2번이 틀렸으니까 4번이 맞겠지. 이상합니다. 임대료 규제는 어떻게 돼요? 주택 임대료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한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 정답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죠. 체크하세요. 물론 이거보다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게 있어요. 아까 단기가 효과고 장기에는 좀 악영향이잖아요. 근데 그건 좀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푸시면 돼요. 충분히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딱 가정은 3, 4월 달 넘어가기 전에는 이 정도만 가져가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공임대, 공공주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디다가 해놨냐면은, 우리 책에는 22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27페이지 가시면, 거기 박스에 공공주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별표를 쳐놓으세요. 쳐주셔서, 작년 문제가 있고요. 작년 문제가 있고, 이제 올해는 어떤 게 뜰 거라는 제 예상 문제를 찍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는데, 공공은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적 개입이에요? 공공. 직접이잖아요, 직접. 아까 했잖아요, 공공. 아까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공공이 나오면 무슨 주택이라고요? 직접주택 공공이요. 조용하지 마시고 좀 직접 개입시다. 공공은 싸게 파는 거잖아요. 정부의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자, 간접, 직접이죠.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가 요 지문이 나왔었어요. 자, 이 공공임대주택은, 자, 공급 정책이다. 자, 아까 바우처 기억나시죠? 바우처는 그냥입니까? 수요자한테 줍니까? 수요자가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이건 수요 정책이에요? 어떤 공급이에요. 공급을 정부 입장에서 막 아무 데나 짓는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주자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 선택이 그냥입니까? 좀 제한됩니까?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체크하셨어요? 근데 아까 바우처 기억나세요? 바우처는 그냥입니까? 수요자한테 줍니까? 그럼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주택을 살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런 게 최근 경향이고. 자, 우리가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이 나왔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죠. 그래서 이건 뭐가 중요하냐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금에 대한 지원을 안 받는다, 지원을 받는다.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나왔었고요.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임대한 후 분양 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프린트를 한번 같이 볼게요. 공공주택 임대를 넘겨보세요. 이제 12페이지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게임인데, 12페이지 넘기시니까, 지금 1번서부터 8번까지 나열돼 있죠. 그럼 제가 동그라미 치는데 동그라미 쳐보세요. 영구라는 단어가 있나요? 50년 이상을 찾아보세요. 50년 이상.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영구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영구적 임대. 찾았죠? 그럼 50년 이상 영구적 임대 나오면 무슨 주택 찍으셔야 돼요? 영구 임대.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국민은,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30년 이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30년 이상 나오면 영구예요. 이건 국민이에요. 국민이고. 자, 우리가 뭐가 나왔었냐면 행복주택이 나왔었어요. 행복주택. 자, 그건 젊은 층입니다. 무슨 층이다? 그래서 우리 칠판 보세요. 행복주택은 제가 젊은 층에다가 밑줄 쳤죠. 그럼 이 젊은 층 나왔다. 이따 젊은 층 나오면 무슨 주택이라고 하셔야 돼요? 행복주택이라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4번입니다. 4번에다가 별표 3개. 3개. 자, 이걸 계속 주장하고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갔는데요. 아까는 그냥 했어요. 젊은 층만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더 넓다. 넓기 때문에 젊은 층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이건 행복입니까? 통합입니까? 통합이에요. 통합 찾으셨나? 그래도 올해 이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거 나와줘야 돼. 이거 나왔으면 좋겠죠? 아, 나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아주 좋아. 찍신이 얘기하는 거 지금 아시겠죠? 이거. 그 다음에 장기전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지만 HH공사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 공사 HH공사가 20년 계약으로 전세 계약을 맺어줘요. 그럼 따라서 전세 계약 방식. 그 안에 전세 계약 방식이 있죠.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분양 전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따라서 글씨가 나와 있다. 자, 들어볼게요. 일정 기간 임대 후 따라서 분양 전환. 여기 분양 전환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게 나오면 분양 전환이고. 자,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기존 주택 따라서 매입, 전세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자, 따라서 그 안에 답이 있다. 자, 다 보세요. 따라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매입 들어갔죠? 그럼 이건 전세예요? 이건 매입이에요. 매입주택이고, 전세라는 것은 임차예요? 임차라는 거 들어갔죠? 임차라는 건 전세잖아요. 그럼 임차에서 그걸 나중에 전대해 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임차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빨리 맞춰보세요. 쉽기 전에 요거 우리가 재작년 문제 스타트. 너무 쉬워서 쓰러져요. 몇 번이 정답이에요? 쓰러졌어. 안 쓰러져. 자, 1번이죠? 젊은 층 들어갔죠? 무슨 주택이에요? 아, 행복이잖아. 행복. 행복 안 하게 한다, 내가. 행복주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만 들어가면 무슨 주택이에요? 행복. 아시겠죠? 그죠? 아까 국민임대라는 것은 아까 그냥입니까? 30년 이상입니까? 30년 이상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그 칠하는 거 잘 칠하고 있어요, 진짜? 형광펜을 하나 사든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게 딱 보면은 자세가 좀 틀려. 어떤 사람은 내가 분명히 사라고 했는데, 자기 혼자서 그냥 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막 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친 거와 자기가 친 게 헷갈려. 그럼 내가 친 거는 그냥 다른 색으로 쳐야 되죠? 형광펜 샀어요? 치워가지고. 알겠어요. 근데 너무 또 많이 갖고 다니지 마세요. 어떤 분이 갔더니 막 7가지 색깔 갖고서 붙이는데 미치겠어요.
따라서 젊은 층, 이게 행복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봐봐요. 여기 와서, 여기 젊은 층 있어요? 젊은 층 나오면 무슨 주택 찍으셔야 돼요? 행복이죠. 알겠어요? 행복이란 거예요. 행복 찍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50년 이상 영구적이 나왔죠? 무슨 주택이에요? 영구임대. 전세 계약 방식이 나오면. 장기 전세죠? 장기 전세. 이게 틀렸으니까 이게 맞겠지. 의욕도 없어. 지금 막 힘들어 죽겠어. 이따 또 오후도 또 가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어. 많이 오면 힘드시죠? 서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 난 체질이야. 12시간 할 수 있어. 자, 장기 전세 계약이 있어? 그럼 장기 전세 찍는 거지. 요건 그냥이야. 분양을 전환해. 그럼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공임대지. 요거 전세 있어? 전세? 매입이야? 이건 전세야. 그럼 임차한다는 게 나오죠? 임차 전대.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올해 나오는 게 통합임대 나온다 그랬죠? 그럼 통합임대는 젊은 층만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저소득층에 대한 그 계층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나와야 돼,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통합임대. 찾으셨어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통합임대를 주장해요. 민주당 쪽에서. 아시겠죠? 그죠? 아주 느낌 좋아, 이거. 알겠죠? 통합임대. 그런데 마음이 안 놓여. 그러면 이거 말고 또 하나 또 가르쳐 줄게. 넘겨봐. 228페이지 또 하나 가르쳐 주면 228페이지 가시면 참고란을 한번 가보세요. 민간임대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이게 원래는 그때 떴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저도 임대사업자라고 들어보셨죠? 그때 당시 임대사업법이 바뀌었거든요. 단기는 아예 폐지되고 장기만 남았는데 내가 이거 찍어줄게. 이번에 공공지원 민간이 있어? 이거 10년 이상만 동그라미 쳐. 내가 가르쳐 줄게. 몇 년 이상? 자, 이게 8년으로 나와. 8년. 8년이 맞아요? 10년이 맞아요? 10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잘 보고 있나? 우리 역사상 얘가 8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10년으로 바뀌었거든요. 이해하셨지? 느낌 좋아. 몇 년이야, 이거? 10년.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장기 일반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것도 몇 년이야? 10년이야, 10년.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따라서 단기는 폐지됐다. 단기 임대는 없어졌어요. 단기는 없어지고, 장기만 남았는데, 아파트는 제외되거든요. 장기 일반이라는 찾았어? 그럼 아파트는 포함돼, 제외돼.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제외된다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았습니까? 요거 제외돼요. 그죠? 그래서 이 강의를 하려면 직접 투자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냥입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오르잖아요. 대화를 합시다. 아파트 값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풍선효과라고 아세요? 그게 오피스텔로 가잖아요. PD수첩에 막 아파텔 막 나오면서 생활 숙박 시설. 맞죠? 그 아파트 규제 때문에 얘는 임대주택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셨습니까? 왜냐면 저도 임대주택을 냈었는데 장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돼요. 그럼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라, 내지 말아라. 내지 말고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갈게. 몇 년? 이거 몇 년으로 나와? 그래서 찍신이라는 거야, 내가. 알겠지? 그럼 8년 찍으셔야 돼? 10년 찍으셔야 돼? 장기 일반에 아파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요것만 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별로 의욕도 없어. 진짜. 이해하셨죠? 난 눈이 보이는데 내년 문제가 올해. 여기까지 하셨어요? 맞아. 의욕도 없고. 자, 행복도 못 찍고, 미치겠어. 자, 그 다음에 229페이지가 229페이지. 찾았죠? 난 올해 23회 때 막 보이는데, 여러분들 안 보이고 막 짜증나고 미치겠네. 왜 행복하냐고 막 자기는 안 했고. 자, 이렇게. 자, 분양가 규제라는 게 있죠? 요거 밉니다. 229. 분양가 규제 찾으셨죠? 무조건 밀어요. 그리고 분양가 자유라는 좀 끊겼어요. 끊겼고, 이 분양가 규제가 좀 지금 이슈화 돼 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분양가 규제 위주로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도시형 생활주택 아세요? 자, 이거를 도생이라고 하죠? 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어떤 법에서 규정되고 있어요?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무슨 법? 그 분양가 규제는 주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률은 무슨 법에 적용한다? 주택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 안 하니까 얘는 그냥요 가격을 막 올려요. 올리니까 서울의 수도권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막 때려짓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분양가 규제가 올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슈화되는 지금 상황에서 오늘은 이게 나와야 되는 문제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쓴다는 얘기 아시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한번 제가 피부로 느끼고 강의를 해보죠. 자, 분양가 하한제야, 상한제야? 그럼 그 가격을 놓고 못 올리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최고가격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로 쓴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악영향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가격이 평당 1,000만 원 그냥 한다고 봐. 1,000만 원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이걸 규제한다는 것은 가격을 올려야 돼요? 가격을 내려야 돼요? 더더욱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이상으로 올린다, 이하로 내린다. 내리죠. 그럼 규제 가격을 낮게 하죠. 그래서 못 올리게 받는 거지. 규제 가격을. 그래서 이제 800만 원 뽑고. 자, 따라서 최고 가격제? 그럼 이걸 놓고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가를 인상시킨 거예요? 분양가를 인하시킨 거예요? 인하죠. 분양가를 인하하니까 공급을 하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인다는 거죠. 맞죠? 그럼 신규 주택이 시장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따라서 중고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중고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상승하죠. 신규주택 공급을 줄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신규주택 공급이 물량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다 보니까 시세 차익을 노려요. 여러분 청약하는 거 아시죠? 청약이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당첨이 잘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따라서 투기 수요가 늘어난다. 투기 수요가 우리 피 붙는다는 얘기 아시나? 따라서 프리미엄,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럼 투기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가수요가 늘어나니까 주택 구하기가 더 쉬워질까요? 좀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가볼게요. 자, 칠판. 자, 얘는 분양가 규제는 신규주택 가격을 시장 분양 가격보다 낮게 가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건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의 신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까 무슨 법에 적용한다 그랬죠? 주택법, 분양가 상한제. 자,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에서 그냥입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되고요. 장기적으로 더 악영향이 발생돼요. 자, 공급을 줄이니까 그냥입니까? 질이 저하됩니까? 수익성이 악화되죠? 공급이 늘어나겠어요? 공급이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고. 자, 그냥입니까?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해버립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신규주택과 중고주택과의 시세 차익을 노리겠죠? 투기적인 수요가 늘어나니까 저소득인 주택이 더 심화된다는 거죠. 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229페이지 거기 박스 있어요? 그 박스 맨 위에 박스만 보세요. 그럼 한번 갑시다.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를 인상, 인하. 그러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신규주택 공급을 해, 신규주택 공급을 줄여. 그럼 옆에 있는 중고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 버려요. 그럼 그냥이야 투기가 증가해. 가수요가 발생하죠. 맞나요? 그러면 가격을 내리니까 생산성이 악화되지. 그냥이야 질도 떨어뜨려. 그럼 주택난이 더 심각해지는 거지. 아시겠죠? 자유라면 좀 시험 좀 안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규제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페이지 가시면 22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20페이지 가시면 231페이지 가시면, 자, 여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선분양, 후분양 찾았죠? 선분양, 후분양. 이것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공인중개사 딱 2번 떴습니다. 2번 뜨고,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나중에 그건 얘기하고, 오른쪽에 이제 그 기출문제 위주로 좀 가져가시는데, 한번 들어가면서 하죠. 오늘은 좀 쉽게 냈어요. 작년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쉽게 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데, 일단은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한번 풀어보는데, 자, 요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할게요. 칠판 보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규제에 관한 거에서 틀린 것은 아까 도생 아시죠? 그럼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투기지역을 지정되면 그 지역의 건설 공급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왜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쓴다는 거 들어보셨죠?
제출을 해서 주택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고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는 이제 토지 취득에 대해서 제한하는 제도. 그다음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런 게 있어요. 또 공법 시간에 배우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의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시장구청장이 허가를 또 받아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실제 거래 가격도 신고하는 게 또 있어요. 몇 번이 틀렸어요? 2번. 자, 그다음에 선분양, 후분양. 요걸 이제 우리가 가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집합. 자, 우리나라가 이 분양가 규제를 쓴 거가 되고, 선분양, 후분양은 이제 관련 취지가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자, 아까 좀 전에 본 게 분양가 상한제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냐? 역사상 1970년에 들어왔어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아시죠? 음마아파트까지 쭉 이제 아파트를 지면서 분양가를 규제해요. 그럼 건설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수익성이 악화됐죠. 그럼 예를 들어 그냥요, 입이 튀어나와요. 특히 현대건설에 누가 튀어나왔을까? 정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입을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선분양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선분양에서 지금 후분양으로 가는 추세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게, 여러분들 이제 업무를 하시게 되면 약자를 써요. 약자. 아까 도생이 뭐였죠? 아까 도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투자하려고 단톡방을 많이 뒤지는데, 어디에 뭐 하라고 나와서, 난 이게 도대체 뭐 하라 했더니, 답답해.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가 뭐예요? 제 강의 들으면 나중에 실무에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가져가야 돼. 나한테 배우는 거야. 뭐하고 무슨 말이야.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들어보셨어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가 있다는 건 선분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죠. 그래서 따라보세요. 팔고 짓는다. 팔고 나중에 짓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얘는 후분양은 짓고 파는 거죠. 짓고 판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파니까 계약금 내고 중도금을 소비자가 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자 부담을 소비자가 안고 가는 거죠. 이자 부담을 소비자가. 나중에 부도가 나면 책임져야 되죠? 부도위험도 져요. 근데 얘는 따라해보세요. 짓고 판다. 자, 짓고 팔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지려면 그냥 해요. 건설회사가 돈이 필요해요. 그럼 은행에서 공급자가 땡겨버려요. 그럼 이자 부담을 소비자가 한다, 공급자가 한다? 공급자. 부도위험도 얘가 지겠죠? 부도위험도.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얘가 형식적으로 냈지만 나중에 그냥 분양가에 전가시켜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는 선분양은 이자 부담을 공급자가 갖고 한다, 소비자가 갖고 한다. 이게 나왔거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프리미엄 붙는 거 아시죠? 그럼 얘는 피가 붙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투기 수요가 늘어납니까? 투기 늘어나요. 투기 가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돼요? 짓고 파니까 시세 차익이 안 나죠? 투기 가수가 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모델하우스에 대해서 견본주택을 그냥 했는데 아주 잘 져야 돼. 그냥이야 뿅가게 져야 돼. 뿅가게 져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모델하우스 계약 시점에 청약 시점에 뿅가, 나중에 입지 시점, 잔금 시점에 부실공사도 뿅가. 두 번 뿅가지. 자, 얘는 견본주택 필요해? 필요 없어. 부실공사지 필요 없잖아요. 얘는 아까 공급자 입을 막은 거죠.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냥입니까? 부실공사가 초래되면 안 되죠? 소비자 위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선분양은요, 자, 팔고 지니까 얘네들이 공급을 많이 늘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공급이 증가한다. 증가요. 공급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때, 돈을, 저도 이제 건설회사 다녔지만, 그 건설회사가 1군서부터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죠? 근데 보통 소형건설사한테 돈을 안 빌려줘요. 그럼 대형건설사의 독점으로 갈 수밖에 없죠. 공급이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래서 공급이 감소한다. 이게 나왔었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칠판 보세요. 제 야매가 떴는데 예전에. 자, 이건 공급이 늘어나요? 공급이 줄어들어요? 얘는 늘어나잖아요. 자, 따라서 짝대기가 내려간다. 공급이 줄잖아요. 자, 얘는 그냥요, 짝대기가 서 있어요. 서 있죠. 안 먹혀. 아씨. 자, 아시겠죠? 그죠? 이거 되고.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게, 선분양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목돈 부담이 크겠어요? 목돈 부담이 좀 적겠어요? 적은데 얘는 목돈 부담이 클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칠판 갑니다. 선분양은 적어요. 그래서 팔고 짓는다. 짓고 판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누구 위주로 가고 있어요? 공급자. 겸모주택이 필요하죠. 투기가 발생하고 소비자가 이자 부담을 하고 품질이 저하되죠. 목돈 부담에 대한 부담이 없죠. 근데 공급이 감소합니까? 공급은 증가합니까? 독과점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후분양으로 가면 자 누구 중심으로 가는 거죠? 수요자. 건물주택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투기가 안 생길 수 있죠. 그럼 공급자가 이자 부담, 품질이 향상되겠죠. 근데 소비자 부담이 목돈 부담이 적어져요? 많아져요.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죠. 독과점 발생. 그럼 선분양은 누구 중심 위주죠? 자, 서 있으니까 그냥입니까? 공급이 늘어납니까? 후분양은 누구 중심이에요? 공급이 감소하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프린트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프린트 스타트. 마지막 푸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죠. 초기 주택건설자는 대부분 주택구매 소비자가 내는 건 무슨 분야예요? 선분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팔고 짓는다. 파니까 소비자가 사죠. 그래서 이자 부담을 해서 건설자에 대한 이자를 일부러 주택구매자가 부담하고요. 자, 선분양은 따라서 팔고 짓는다. 준공 전에 분양대금이 유입되죠?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고, 후분양은 따라서 짓고 판다.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 후에 분양하는 거죠. 그죠? 자, 선분양은 그냥요, 이 투기가 발생해요. 분양권 전매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가져와서 부담 시장이 불안전해질 수 있고요. 소비자 차원에서는 후분양의 제도가 선분양보다는 공급자의 품질 저하를 대체할 수 있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